혹시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내 노후는 어떡하지? 남들은 은퇴하려면 최소 10억, 20억은 있어야 한다던데 하고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지레 겁부터 나기 마련입니다. 매일 아침 스마트폰을 열면 쏟아지는 경제 기사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노후 파산, 절벽에 내몰린 은퇴자들, OECD 노인 빈곤율 1위 같은 자극적이고 무서운 단어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사정없이 찌릅니다. 거기에 명절이나 모임에 나가보면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이 올랐다더라,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50대에 조기 은퇴를 했다더라 하는 무용담이 꼭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매달 열심히 월급을 쪼개어 적금을 붓고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내 평범한 삶이 왠지 초라하고 불안하기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언론과 미디어가 왜 그렇게 공포스러운 단어를 선택하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은 평온한 소식보다 위험을 경고하는 소식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들은 종종 극단적인 실패 사례나 상위 0.1%의 화려한 성공 사례만을 억지로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있는 평범하지만 단단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진짜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만하면 훌륭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채찍질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곁에서 그 막연한 불안의 안개를 시원하게 걷어내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해외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통계청의 가장 최근 데이터와 우리 이웃들의 진짜 현실이라는 확실한 나침반을 들고 우리의 진짜 위치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통장에 돈을 모으면서도 항상 부족하고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강력한 비교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의 기준이라는 엉뚱한 자를 들고 내 인생의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 발 사이즈는 240인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인이나 건너 아는 부자지인이 280 사이즈의 화려한 명품 구두를 신고 있다고 해서 억지로 그 큰 신발에 내 발을 우겨 넣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에 맞지도 않는 큰 신발을 신고 걸으려니 매 걸음이 헐떡거리고 고통스러울 수밖에요. 우리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상위 1%의 삶, 예를 들어 은퇴 후에 고급 수입차를 타고 한 달 살기 해외여행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몇 억씩 증여해주는 모습을 은퇴의 기본값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절대적인 돈이 부족해서 고통받기보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 사회적 위치가 낮아 보일까봐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산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박탈감이 더욱 심합니다. 결국 우리의 공포는 내 통장 잔고의 절대적인 액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라는 지독한 덫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 비교의 잣대가 과연 진짜 팩트인지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 아주 냉정하게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은퇴 후 편안하게 살려면 보통 얼마가 필요하다고들 이야기하나요? 아마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최소 10억 원은 깔고 있어야지, 넉넉하게 20억은 있어야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10억이라는 숫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부자의 상징이자 든든한 노후의 마지노선처럼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를 맞이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짜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연령층 가구의 순자산 평균은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의 함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산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저 꼭대기에 있는 수백억 자산가 몇 명이 평균 수치를 확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은퇴자를 자산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일렬로 쫙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인 50등에 서 있는 사람의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4억 5천만 원도 10억 원도 아닙니다. 실제 은퇴 가구 순자산의 중간값은 고작 1억 8,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최소 10억은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금액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초라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가 만든 환상이 거친 2024년 대한민국의 차갑고도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은 아주 명확하고 묵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퇴자의 절반은 부채를 뺀 순자산이 1억 8,700만 원보다 적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 절반만이 그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노후를 견뎌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억, 20억 원이라는 숫자는 국민 절반에게는 결코 은퇴의 기본 커트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산을 조금 더 세밀하게 쪼개서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볼까요? 하위 50%의 은퇴자들은 1억 8,700만 원 이하의 순자산을 쥐고 은퇴라는 긴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단순히 은행에 예치된 현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빌라나 소형 아파트의 가치, 혹은 전세 보증금, 약간의 예금 등을 모두 합친 나의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저 돈으로 대체 어떻게 앞으로의 수십 년을 버틸까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생명줄처럼 쥐고 동네에서 소일거리를 찾거나 공공근로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때로는 자녀들의 용돈에 기대어 하루하루 삶을 성실하게 꾸려나갑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을 마음 편히 즐기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각자의 방식대로 삶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분들은 바로 중간지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거점 도시에 대출을 모두 상환한 5억에서 7억 원짜리 자가 아파트가 한 채 있고 거기에 국민연금을 비롯해 개인연금이나 주식 등으로 1, 2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가진 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순자산은 대략 7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가 됩니다. 이분은 통계청 현실 데이터로 줄을 세워보면 중간값인 1억 8천만 원을 까마득하게 뛰어넘는 대한민국 전체 은퇴자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매우 훌륭하고 넉넉한 자산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분들의 마음속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환희보다는 깊은 한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에 집을 산 내 친구는 자산이 20억이 넘는다던데 나는 평생 소처럼 일해서 고작 8억짜리 아파트 하나 남았네. 내 인생은 실패했어라며 깊은 패배감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대한민국 상위 20, 30% 안에 드는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나 미디어가 주입한 10억, 20억이라는 가짜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내 자산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도달하고 싶어하는 진짜 상위권의 세상은 어떨까요?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상위 10% 안에 진입하려면 10억 5천만 원의 기준선을 넘어야 합니다. 10억 5천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비현실적인 숫자는 아니지요? 수도권의 괜찮은 입지의 30평대 아파트를 온전히 내 돈으로 소유하고 있고 약간의 노후 대비용 현금 흐름만 갖추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자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갖추면 삶의 진정한 재정적 방어막이 생깁니다. 뉴스를 틀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금리가 미친 듯이 치솟는다는 소식이 들려도 어차피 대출 없는 내 집에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 가슴을 졸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의 결혼 자금에 보탬이 되어야 할 때도 내 노후의 근간을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자산을 유동화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산 구조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지독한 부동산 쏠림 현상입니다. 상위 10%의 자산을 가진 분들도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재산의 80% 가까이가 깔고 앉은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집값은 10억, 15억이 넘어가지만 막상 통장에는 매달 뽑아 쓸 수 있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 형태의 부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위 10%의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마트에서 소고기를 집을 때 머뭇거리게 되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시원하게 밥값을 계산하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자산의 덩치는 크지만 피가 돌지 않는 동맥경화에 걸린 셈이죠. 게다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쾌락 적응 현상 때문에 이들은 이미 10억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눈은 자꾸 20억, 30억 하는 더 높은 곳을 향합니다. 현대 소나타를 타다가 제네시스로 바꾸면 처음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곧 옆 차선에 포르쉐가 눈에 들어오면서 다시 자신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최상위 1%, 그야말로 다가갈 수 없는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커트라인은 2024년 기준으로 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상위 1% 가구들의 평균 순자산을 내어보면 무려 54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상위 10%가 되기 위한 10억 원에서 무려 3배에서 5배를 더 건너뛰어야 닿을 수 있는 까마득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피라미드가 가진 냉혹하고도 뚜렷한 진실입니다. 1억을 모아서 2억으로 불리는 것과 10억을 50억으로 불리는 것은 아예 종목이 다른 게임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는 덧셈처럼 정직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가 언덕을 구르듯 어느 순간 곱셈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산 50억 원을 가진 상위 1%의 삶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경제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서 돌아갑니다. 이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여전히 부동산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그 부동산의 질이 다릅니다. 단순히 거주하는 아파트를 넘어 매달 수백만 원의 월세가 꼬박꼬박 꽂히는 상가나 꼬마 빌딩, 혹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오르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지분이나 두둑한 배당주를 쥐고 있어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현금이 매달 알아서 굴러들어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돈이 나 대신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벌어오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이 상위 1%의 거대한 자산은 우리가 매일 아침 커피값을 아끼고 버스비를 아껴가며 월급을 쪼개 저축한다고 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디어나 일부 재테크 서적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상위 1%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심한 고문을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월급쟁이의 성실함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업을 창업해 성공적으로 매각했거나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남들이 던지는 알짜 부동산을 과감한 대출로 주워 담았거나 혹은 부모 세대로부터 막대한 자산을 물려받은 이른바 비대칭적 수익의 수혜자들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일반적인 투자와 저축만으로 단숨에 30억, 50억 원의 벽을 넘으려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도박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 이 거대한 숫자의 벽 앞에서 한숨을 쉬거나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명백한 진실과 현실의 한계를 제대로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쓸데없는 컴플렉스와 불안감을 집어던질 수 있는 엄청난 해방감을 선물해 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내 노후 자금이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바닥나버려서 파산할 것 같다고 극심한 공포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몇 년째 노후 생활을 실제로 겪고 있는 60대 이상 은퇴자들에게 똑같이 물어보면 무려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막상 살아보니 돈이 좀 부족하긴 해도 밥 굶고 살 정도는 아니고 생각보다 그럭저럭 저금해서 살만하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엄청난 온도 차이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느끼는 공포의 진짜 실체는 내 통장에 당장 돈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남들과의 비교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남들이 말하는 10억, 20억 기준에 내 잔고가 한참 못 미치니 내 인생이 망했다고 덜덜 떨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 살아보면 내가 가진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00만 원 남짓의 돈으로도 눈높이를 조금만 조절하면 내 분수에 맞게 충분히 행복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친절한 부자 메이트로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대한민국 상위 몇 %일까? 내 동창은 재건축 아파트로 10억을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같은 나 자신을 갉아먹는 비교 게임은 오늘부로 완전히 졸업하셔야 합니다. 이 게임은 위를 쳐다보는 순간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평생토록 나를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묶어두는 지독한 덫입니다. 대신 우리가 오롯이 집중해야 할 진짜 가치 있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려면 나에게는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이 필요할까?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계산을 해볼까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소박한 국내 여행이라도 다니려면 매달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오직 통장에 쌓아둔 목돈으로만 충당하려면 10억 원이 넘는 큰 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훌륭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을 확보하고 65세 이후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6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벌써 210만 원이 해결되었습니다. 부족한 90만 원은 내가 깔고 앉은 집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충당하거나 젊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둔 IRP 연금저축이나 배당주 펀드에서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흐름을 세팅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굳이 통장에 10억 원, 20억 원이라는 목돈이 없어도 우리의 노후는 완벽하게 안전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가는 긴 여정 속에는 반드시 거센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처럼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고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의 순간들은 주기적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고 아파트 값은 폭락하며 주식 계좌는 파란불로 도배가 되던 그 무서운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데이터를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흔들렸을지언정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와 함께 그 모든 위기를 꾸역꾸역 이겨내고 꾸준히 우상향하며 언제나 이전의 가격을 보란듯이 돌파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도 글로벌 증시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시장은 어김없이 회복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바닥을 치는 위기가 왔을 때 그 공포에 질려 내 소중한 아파트를 헐값에 내던지고 오렴한 주식을 손절매하는 패닉셀링만 절대적으로 피한다면 평범한 우리도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충분히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이성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구독자 여러분이 지금 50대이시고 대출을 어느 정도 상환한 수도권이나 지방의 자가한 채, 그리고 연금 계좌를 합쳐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지키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절대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반 이상의 국민들보다 훨씬 성실하고 훌륭하게 노후의 방어벽을 쌓아오신 진짜 승리자들입니다. 굳이 생활비가 비싸고 치열한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를 고집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고 물가가 저렴한 곳에서 소박하고 건강한 삶을 즐기실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이미 경제적 자유라는 결승선에 거의 다다를 쳤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내가 강남 아파트 주인이 아니라고, 상위 1% 부자가 아니라고 해서 주눅들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세상 천지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꼭대기 위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백억의 높은 사다리가 끝없이 이어져 있지만 내가 이미 비바람을 피하고 따뜻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튼튼한 바닥에 두 발을 굳게 딛고 서 있다면 굳이 목을 꺾어가며 그 아득한 위를 올려다보며 내 삶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안전하고 따뜻한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무리해서 빚을 내고 쫓아가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순전한 개인의 선택이자 타파해야 할 헛된 욕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피곤한 눈을 비비며 경제를 공부하고 한 푼이라도 더 아끼고 투자하려 노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남이나 회사에 넘기지 않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지켜내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돈 걱정 없이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순자산 상위 몇 %에 속하는지는 그저 명절이나 동창회에서 남들에게 잠시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껍데기이자 허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노후 성공의 기준은 등기부등본의 위치나 통장 잔고의 동그라미 개수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지 입에 풀칠하기 위해 억지로 하기 싫은 노동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가?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늘 하루의 시간을 평화롭게 통제하며 보낼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에 웃으며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여유롭고 성공적인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가 남들보다 적어 보인다고 해서 혹은 남들처럼 빠른 속도로 자산이 불어나지 않아 조바심이 난다고 해서 절대 조급해하거나 스스로의 성실했던 과거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경제와 시장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항상 길고 짧은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하르에이는 듯한 차가운 겨울의 위기 뒤에는 반드시 얼음이 녹고 새싹이 트는 따뜻한 봄이라는 회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자산 시장이 얼어붙고 내 계좌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단지 계절이 피할 수 없는 겨울을 잠시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쏟아지는 복잡한 경제 뉴스와 어지러운 숫자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어려운 경제의 흐름을 알기 쉽게 매일의 언어로 통역해드리고 막연한 불안함을 든든하고 단단한 확신으로 바꾸어드리는 가장